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이더 방송 팁 게시판에서 활동 중인 벤토린입니다. 오늘은 그 PC방 있잖아요. PC방 보면은 음, 컴퓨터 하나에 그래픽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의 PC에도 하나의 CPU와 하나의 그래픽 카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컴퓨터로 방송을 하는 방법은 어떤 뭐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장착을 하거나 혹은 PC를 두 개를 조립을 해가지고 투 컴퓨터 방송을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어느 곳에서든 거기에 있는 컴퓨터로 방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런데 이제 사진과 글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은 총 두 개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죠. 이론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영상은 약간 이 영상대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방송이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하나로 그냥 방송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영상을 찍냐, 그냥 뭐 OBS 키고 어떤 거 설정 건드리고 어떤 식으로 방송하면 그냥 된다고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말씀하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하나로 방송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픽 카드가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 PC, 특히 이제 PC방이 되게 대표적인데, 이제 그런 곳에서 그냥 단순히 OBS를 실행을 시키고 게임을 실행시킨 다음에 OBS에다가 이제 그 게임 화면을 넣어놓고 방송 시작만 누르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게임은 분명 어느 정도 괜찮은 프레임으로 나오면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지만 막상 방송에 나가는 화면이 굉장히 프레임이 끊긴다던가 뚝뚝 끊긴다거나 뭐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방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OBS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프로그램이 엑스스플릿이고, 바로 지금 실행시킬 수 있는 게 OBS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OBS는 무료잖아요. 근데 무료라고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OBS가 어떻게 보면 엑스스플릿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단지 뭔가 화질을 비교를 했을 때 엑스스플릿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제 처음 부분 설정이 이제 초기 값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제 PC방. 저는 이제 PC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PC방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컴퓨터를 키면은 보통 윈도우즈 7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윈도우즈 7이 실행이 돼요. 잠시만요. 이거다. 아, 맞다.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다시 돌릴게요. 자, 윈도우즈 7이 실행이 되는데 윈도우즈 7에서도 작업 관리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작업 관리자를 들어갈 때 작업 표시줄 이쪽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작업 관리자를 많이 들어가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알트 딜리트 뭐 알트 컨트롤 딜리트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윈도우즈 7 같은 경우는요, 이런 성능 탭에 이런 GPU 점유율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뭐 CPU의 점유율은 나오지만 GPU의 점유율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7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GPU-Z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센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서 돌아가는 이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랑 같다라는 거를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 여기 첫 번째 3D 탭이 3D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안에는요, 그래픽 칩 하나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그래픽 칩 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엔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일단 해야 될까요? 자, 여기 3D 같은 경우는요, 어쩔 때 증가를 하냐면, 이제 우리 컴퓨터 모니터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뜰 때마다 그 창 안에 있는 애들을 계속 그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는데도 이 3D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트위치 방송을 볼 때 이제 트위치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영상을 보잖아요. 그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 3D 자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실행하는 OBS 안에도 게임이 캡처가 되잖아요. 그 캡처하는 그 과정, 그 OBS를 실행하는데도 이 3D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게임은 엄청 많이 먹어요, 이 부분을. OBS라든지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3D 게임이라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프레임이 많이 나오는 게임들, 뭐 리듬 게임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3D 자원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픽은 낮아 보이는데 프레임이 엄청난 게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리듬 게임 같은 경우 제가 플레이하는 오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몇 프레임이 나오냐면요, 1500 프레임이 나와요. 지금 1060을 사용하고 있는데 1500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게임은 한 60프레임, 90프레임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거에 비해서 한 10배는 넘어가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면 거기 안에 그래픽의 자원, 그 그래픽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3D 자원의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D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는데 필요한 그런 자원이고요. 옆에 있는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듀얼 그래픽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그래픽 카드의 뭐 모니터로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서 다른 그래픽 카드로 어떤 그래픽 자원을 표시를 해줄 때 어떤 카피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리고 복사예요, 복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비디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로 이제 어떠한 영상들을 인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인코딩이 어떤 인코딩이냐? 우리 뭐 다음팟 인코더 아시죠? 다음팟 인코더, 뭐 샤나 인코더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그 두 개의 인코더에서 이제 코덱을 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NVENC H64,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그래픽 카드에 탑재가 되어 있는 그 NVENC H64 이제 그 인코더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비디오 인코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사용량이. 그리고 우리가 OBS 또는 엑스스플릿에서 그 방송 인코더를 NVENC H64로 잡아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비디오 인코드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디오를 인코딩하는 데 쓰는 자원이다. 그리고 비디오 디코드는 뭐냐? 반대예요. 어떤 인코딩된 영상을 이렇게 내 컴퓨터에 맞게 변형을 해서 보여줄 때 이제 비디오 디코드 자원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 이제 전용 GPU 메모리 사용량은 이제 이 그래픽 카드의 램을 나타내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공유 GPU 메모리 사용량은 이제 서로 메모리들끼리도 이제 서로 메모리를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컴퓨터에 달려 있는 램하고도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공유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게임할 때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제 3D가 뭐 100으로 갔을 때 뭐 메모리가 뭐 100이 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게임을 동시에 돌리지 않은 이상은 이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뭐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기가도 되게 충분한 메모리기는 해요. 이제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아래에는 뭐 여러 가지 사용률, 뭐 GPU 메모리, 전용 GPU 메모리, 뭐 공유 GPU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윈도우즈 10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윈도우즈 7에서는 이거를 실행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럼 뭐냐? 자,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D, 이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디오 인코드를 보시면 돼요. 왜냐, 우리는 방송을 원 컴퓨터로 방송할 때 보통 CPU로 돌리게 되면은 뭐 i9이나 스레드 리퍼 같은 완전 그 다중 코어 막 이렇게 코어가 굉장히 많은 CPU가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힘들어요. 우리 방송할 때 보통 이제 FHD 해상도 1080p의 60프레임을 되게 방송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i7의 컴퓨터에서 컴퓨터 하나로 그냥 방송을 돌리게 되면은 성능 저하가 많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에 이 인코드 자원을 사용을 해서 많이 방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D와 비디오 인코드를 많이 봐요.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PU Z에서 이렇게 표시된 게 이름이 좀 달라요. 그죠? 똑같은 이름은 없죠. 그래서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3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요. GPU Z에서 GPU 로드예요. GPU 로드. 자, 비교를 해보시면은 숫자도 똑같이 나옵니다. 뭐 살짝 상이하지만 이게 시간별로 갱신되는 그게 달라가지고 조금 오차가 있긴 한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비디오 인코드 같은 경우에는 GPU Z에서 비디오 엔진 로드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확실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윈도우즈 10의 작업 관리자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종료를 하고요. 자, 그래서 PC방에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GPU Z고 하나는 엔비디아 프로파일 인스펙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알아두세요. 엔비디아 프로파일 인스펙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주시고 일단 첫 번째로 GPU Z를 실행을 해줘요. GPU Z를 실행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OBS에서도 자원을 쓰고 막 인터넷 브라우저라든지 막 이것저것 소스를 계속 넣을수록 그래픽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성능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딱 자리에 앉자마자 바탕화면에 우클릭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제어판을 들어가줘요. 물론 뭐 이렇게 우클릭해서 엔비디아 제어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작업 표시줄에 엔비디아 로고가 있는데 이거를 우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제어판에 들어가도 이렇게 엔비디아 제어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제어판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이 GPU Z 소스를 제 이 녹화 화면에다가 먼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아이고. 자, 약간 좀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 아랫부분만 캡처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스를 제 캠 화면 바로 아래다가 붙여둘게요. 자, 됐다. 됐고 얘를 갖다가 독점 캡처를 해놔야지 가려지지 않겠죠. 자, 독점 캡처를 해둡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래픽 자원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화면도 유지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숨기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실시간으로 보세요. 지금 저는 최적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변함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맞춰두자. 딱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홈 화면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어떻게 누르냐면 먼저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 이걸 눌러줍니다. 이거를 눌러주시고 여기 세 개 중에 가운데 보면은 고급 3D 이미지 설정을 사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체크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3D 설정 관리 여기 들어가서 뭘 만져줄 건데, 그걸 적용을 시켜주려면은 여기서 그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3D 설정 관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시면 이렇게 막 알 수 없을 무언가가 막 이렇게 있는데, 옵션들이 다른 거는 크게 보실 만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애당초 PC방도 이렇게 크게 뭐 설정해 둔 거 없이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기본값으로. 그래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전원 관리 모드가 있어요. 이거를 최고 성능 선호를 눌러주세요.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원 관리잖아요. 안 쓸 때는 잘 안 돌아가고 쓸 때는 돌아가는 그런 건데, 최고 성능 선호로 해주시게 되면은 항상 그 제일 센 클럭으로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항상 고클럭을 유지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막 즉각 바로바로 그 고출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뭐 어차피 또 PC방 같은 경우에는 내 돈 주고 내가 전기세 내줄 건 아니니까 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한데, 방송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설정을 한 편이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최고 성능 선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가면은 텍스처 필터링 품질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본 값은 성능으로, 아니, 품질인가? 품질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고성능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아래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 이 옵션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께서 이 아래 설명 나온 거 이거를 읽어주시면 되니까요.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뭐 나머지 더 봐주실 거는 어떤 뭐 주사율 같은 거, 주사율 같은 경우는 뭐 해상도 변경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나와요. 해상도 변경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화면이 나오는데, 뭐 PC방이 약간 좀 일반적인 PC방은 60Hz 모니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60Hz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좀 더 이렇게 144Hz라던가 이런 거 사용하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PC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뭐 120까지 막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여기 아래 내려가다 보면은 막 PC 탭에 그 해상도가 또 있어요. 해상도를 눌러보면 144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모니터는 144인데 PC방에서 기본값을 60으로 해놓게 되면은 144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이 되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할 필요는 있어가지고 이쪽에 한번 들어오셔서 144가 잘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엔비디아 제어판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켜야 되는 게 OBS예요. OBS를 딱 실행을 시켜주면은, 자, OBS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죠. OBS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GPU 로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지금 보면은 22% 정도를 먹고 있죠. 원래는 기본값으로 해놓으면은 22%까지 이렇게 안 먹어요. 저는 이제 그래픽 카드마다 점유율은 다릅니다.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숫자는 작아져요. 근데 이제 OBS를 제가 기본값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기본값으로. 자, 원래 기본 캔버스 해상도도 1080p로 되어 있고, 얘는 아마 1280, 720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게 아마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탭에 이 비디오 렌더 값이 MV12랑 601, 그 다음에 여기 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주면요, 비디오 로드율이 내려가요. 지금 22%에서 10%로 거의 절반이 뚝 떨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OBS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게임의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레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옵션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프레임도 줄어들고, 그죠? 옵션을 낮추면은 그만큼 프레임은 늘어나지만 이제 그래픽이 좀 낮아지면서 처리 속도도 좀 더 빨라지고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OBS가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고급 이 비디오 탭이 그 게임의 해상도와 프레임을 정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기본 해상도 같은 경우는요, OBS에 그냥 표시되는 해상도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출력 해상도는 방송에 나가는 해상도예요. 근데 이제 이 아래 보면 축소 필터라고 있죠. 이거를 갖다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해상도가 다르면 이게 사용이 되거든요, 축소 필터가. 근데 이 축소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축소하는 데에도 다 이 그래픽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당초 내가 720p로 방송을 할 거면 기본 해상도도 720p로 해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수치를 다르게 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랜스코드, 그러니까 화질 선택 기능 있잖아요. 그 방송 들어가면은 그 기능이 없는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1080p의 60프레임 방송을 했을 경우 이 안드로이드 트위치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이 안 떠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수정이 되면은 바뀔진 몰라도 현재로서는 지금 알림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는데 딱 시작을 눌렀는데 내 방송을 팔로우한 시청자들이 핸드폰에 알림이 안 뜨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림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생방송 목록에 바로 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랜스코드를 이제 트위치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은 이제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1280, 720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알림이 가요. 아니면 뭐 1080으로 하고 싶으면은 30프레임 방송을 하면 되는데 30프레임은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0프레임을 기준으로 맞춰놓고 이제 해상도를 결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720으로 맞추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 코드를 지급받는 스트리머거든요. 트랜스 코드에 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뭐 구글 같은 데다가 구글 트랜스 코드 뭐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뭔지 다 설명이 나와요. 아니면 저기 뭐야 티켓시파는 글들 잘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은 트랜스 코드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저는 1920, 1080으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720p로 설정을 해놓은 것보다 1080으로 해놨을 때 이 GPU 로드가 올라가요. 자, 해볼게요. 원래 720p 되어 있었나? 자, 10%죠. 근데 60프레임으로 바꾸고 1080으로 해상도를 바꿨어요. 자, 올라갑니다. 지금 몇 퍼센트예요? 20%. 20%까지 먹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고급 쪽에 가면은 비디오 탭이 있어요. 여기서 색상 형식을 RGB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색 공간 컬러 스페이스를 709로 바꾸고 색상 범위를 전체로 해줄게요. 자, 이 옵션에 대한 내용도 제가 팁 게시판에 그 자주 하는 질문이래. OBS가 엑스스플릿보다 가벼운 건 알겠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제목이 똑같지는 않고 아마 제 글 보시다 보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RGB로 잡고 709로 잡고 전체로 잡으면요 OBS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 돼요. 배틀그라운드로 따지면은 울트라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울트라 옵션으로 잡아주면 당연히 자원을 많이 먹겠죠. 자, 자원을 많이 먹습니다. 자, CPU 자원이 조금 더 상승한 거를 이 그래프로 보실 수 있어요. 적용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죠, 사용량이. 자, 저는 게임의 프레임보다도 방송의 화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잡아줬고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실행시켜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방송을 켜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했을 때도 그래픽 자원을 좀 더 먹기 때문에 그걸 먼저 켜둔 상태로 그 기준으로 게임 프레임을 정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OBS도 3D 자원을 먹고 게임도 3D 자원을 먹는다고. 그런데 OBS는 한 10%를 먹으려고 하고 게임은 최대한의 프레임을 내기 위해서 계속 100%까지 가려고 해요. 그럼 이제 100%와 10%를 합치게 되면은 110%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GPU 그래픽 카드가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은 100%예요. 그러면 이 10%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살짝 버벅거리고 OBS에서 방송이 나간 그 방송 화면이 버벅거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OBS를 먼저 잡고 방송을 킨 다음에 이 3D GPU 로드 양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을 키고 나서 100%가 되게 되면 그거를 프레임을 줄여주는 걸로 여유를 줄 거예요. 한 80%까지. 90도 좀 위험합니다. 80%까지 약간 여유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을 켜야 되는데 방송을 그냥 우리가 바로 켜게 되면은 당연히 우린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먼저 설정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방송을 시작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우리 테스트 방송 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송 보려고 왔지. 그러니까 방송을 켜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방송 못 켜면 어떻게 해요? 그죠? 녹화를 하면 됩니다. 방송이랑 녹화랑 다르지 않나요? 설정이 같다면은 들어가는 성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확실히 아세요. 방송이랑 녹화랑 설정이 똑같다면은 들어가는 성능도 똑같아요. 그럼 방송하고 녹화랑 다른 점이 뭐예요? 자, 녹화 같은 경우는 내가 인코딩한 영상을 내 하드에 저장하는 거예요. 내 하드에다가.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인코딩한 영상을 트위치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단지 이 차이예요. 주냐, 내가 갖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방송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원컴 방송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로 방송을 하는 게 가장 이 성능 저하가 없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264와 NVENC H64가 있는데 저는 NVENC H64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방송 서비스 인코더 설정 강제 적용을 체크를 해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율 제어, 트위치 권장이 CBR이에요. CBR로 설정을 해주고 비트레이트는 이것도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비트레이트는요 성능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인코딩에서 이제 그 그래픽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인코딩 된 영상 중에서 6000을 떼서 보내거나 6000을 떼서 저장한다 이거의 차이라서 이 6000은 이렇게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레이트를 정하는데 우리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 비트레이트라는 거는 인터넷 속도에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은 좋아지는데 내 인터넷 속도는 2000까지 못 보내는 인터넷인데 6000을 해서 보내버리면 오류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버퍼링이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트레이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리츠라는 어떤 팀에서 제작을 한 툴인데요. 트위치 테스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글에다가 트위치 테스트를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그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압축을 풀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이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설치하라는 문구가 뜰 수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설치를 2개 다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PC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오류 문구가 뜨지 않고 바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CP 윈도우 사이즈를 OBS로 잡아주세요. 오토매틱으로 잡아주시고, 테스트 듀레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몇 분간 할 수는 없잖아요. 5분 계속 한 서버마다 5분 테스트하는 거는 너무 정밀 검사고, 우리 이제 버스트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는데 조금 한 2초 3초만 검사를 해요. 그래서 버스트로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외에 살 수도 있고, 이렇게 PC방 같은 경우에, 한국 PC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국 서버인데, 일본에 있는 PC방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난 당연히 일본에 있는 PC방이니까 일본 서버가 빠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KT 인터넷인 경우도 있어요. KT 인터넷. 그러니까 한국 서버, 한국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죠. 저는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이 분명하니까 KT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 다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림 키 있죠. 여러분들 방송할 때 스트림 키 입력하잖아요. 그 대시보드 들어가서 채널 탭 들어가면은 있는 이 스트림 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방송을 보낼 수 있는 대역폭을 알려줘요. 자, 홍콩은 5900K가 나왔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0K 플러스가 나왔어요. 10,000K 이상까지 보낼 수가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000. 자,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7,600. 자, 일본 7,800 나왔습니다.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퀄리티가 좋아요? 한국이 제일 높죠. 그럼 우리는 서울 서버, 한국 서버로 보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핑도 굉장히 좋고 7ms 나왔죠. 그리고 퀄리티도 100이에요. 이거 숫자 보고 좀 고르시면 돼요. 웬만해서 이 퀄리티 보고. 자, 100이에요. 100점 만점. 그러면 나는 한국 서버로 가는 걸 정했어. 그리고 대역폭도 10,000K 이상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 10,000K 적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트위치에 10,000K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8,000K 이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10,000K로 지금 방송을 하면요, 방송 잘 가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알림도 안 오고, 내가 제 채널로 시청자들이 들어와도 그 방송 영상이 안 나와요. 왜냐? 트위치에서 우리 서버로 8,000K 이상으로 보내온 영상들은 재생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8,000K로 잡겠죠. 근데 8,000K도 안 돼요. 왜냐하면 비트레이트라는 게 8,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8,500, 7,500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으로 한 7,000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000으로 잡는 것도 트랜스 코드가 있는 사람은 7,000으로 해도 어차피 그 화질을 낮춰가지고 그 비트레이트를 낮춰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방송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특히 파트너 BJ라 파트너 스트리머라던가 제휴 스트리머라던가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일반 스트리머거나 제휴 스트리머 중에서도 트랜스 코드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원본 화질로만 시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때는 3000K로 보내도 뭐 7000K로 보내도 방송이 가능해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버퍼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값으로 저는 3000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에게 3000? 이러실 수 있는데 별 수 없어요. 보는 게 중요하지 방송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 코드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10명, 20명 정도의 딱 서울 중계 서버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청자 폭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6천, 7천을 둬요. 그래서 저는 7천으로 둘게요. 자, 7천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은 2가 권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원 시간, 우수한 품질이 가장 화질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로파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권장은 메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기와의 호환성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레벨을 낮추고 올리고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기들은 다 하이 프로파일의 영상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수준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그냥 잡아줄게요. 알아서 잡아주거든요. 해상도랑 프레임이랑 이런 레벨에 맞춰서 알아서 잡아줘요. 그래서 오토로 잡아주고 투패스 인코딩 사용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래픽카드 하나 달려 있잖아요. 보통 0이에요. 0 잡아주시고 B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4로 잡아줄게요. 이렇게만 해주면은 MVNC H64 인코더를 활용해서 OBS에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줬어요. 자, 이 설정과 똑같이 녹화도 맞춰주는 거예요. 녹화. 자, 녹화 형식은 그냥 플래시 비디오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 아까 7000이었죠. 그 다음에 키프레임 2, 그 다음에 낮은 지연시가 우수한 품질, 그 다음에 프로파일 하이, 수준 오토, 투패스 인코딩 사용 체크, 그 다음에 GPU 0, B프레임 4 똑같죠. 자, 똑같은 설정으로 해놨습니다. 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질을 올리고 싶으면 320을 잡으셔도 되는데, 자, 이 오디오 비트레이트도 똑같아요. 오디오 비트레이트도 그냥 비트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7000으로 해놓고 여기서 320을 하게 되면요, 평균 비트레이트가 7320이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다 포함이 돼요, 비트레이트에. 근데 이제 우리가 160으로 하나 320으로 하나 어차피 160 곱하기 2 정도,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160 차이 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320 잡아줄게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 비트레이트 설정하는 게 많아요? 왠 줄 알아요? 방송이랑 녹화에 보면은 오디오 트랙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럼 1번이면은 여기에서 1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1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1번만 건드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적용을 해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설정은 다 맞춰주셔야죠, 당연히. 어떤 뭐 여기에도 설정 다 맞춰주시고 여기도 당연히 스트링키랑 이런 거 해서 다 맞춰주시고 해주신 다음에 다 맞춰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런 거 이거 실시간으로도 가급적이면 맞춰주시고 자 여기서 잠깐 미래에서 잠깐 온 벤토린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과거의 현재의 벤토린이 영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제가 좀 전에 설정을 꽤 맞췄죠. 네, 설정 어떻게 했어요? 방송에 이렇게 맞춰주고 녹화에 똑같이 맞춰줬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맞췄던 이유는 방송이랑 녹화랑 지금 설정이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육안으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던 건데, 제가 이거를 다시 스트리밍 코더로 바꾸는 거를 깜빡하고 녹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똑같이 맞춰준 상태죠. 그죠?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녹화 시작을 누르게 되면요. 자, 지금, 아이고, 비디오 엔진 로드가 22를 지금 차지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방송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비디오 엔진 로드가 44 또는 그 이상으로 돼요. 자, 왜냐? 설정 각각 맞춰줬죠. 근데 설정 값은 똑같죠. 하지만은 각각 맞춰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대로 이대로 나가고 녹화도 녹화대로 한 번 더 인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 인코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 엔진 로드도 두 배로 올라가게 돼요. 방송과 녹화를 동시에 하게 되면. 하지만 어찌 보면은 다행일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방송 안 돼요. OBS를 사용해서 방송을 할 때 똑같은 이 MVNC H64로 두 개를 맞춰줘도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요. 물론 X 스플릿은 다릅니다. 자, 지금 안 되죠. 자, 반대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녹화 시작이 안 돼요. 자, 확인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디오 엔진 로드가 두 배를 차지하는 거예요. 인코딩을 두 번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 자, 지금 중지를 다 한 상태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중지가 된 거입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서 출력해서 녹화를 스트림 인코더 사용으로 변경해서 적용을 해줘요. 자, 이게 무엇이냐? 그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방송의 인코더 설정을 그대로 사용. 뭐냐? 방송에 설정되어 있는 이 설정 값을 그대로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아까랑 같은 설정인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제 그 각각 했느냐 아니면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로 인식을 또 따로 해주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코딩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7000K 영상을 인코딩을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인코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송은 지금 인코딩 되고 있는 거를 방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녹화는 뭐예요? 인코딩이 되고 있는 거를 컴퓨터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딩은 한 번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방송을 시작을 하면은 인코딩이 진행이 되면서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코딩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녹화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녹화도 지금 활성화가 됐죠? 인코딩이 되고 있는 게 방송으로 나가는 동시에 녹화도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코딩을 한 번만 하니까. 당연히 비디오 엔진 로드는 22 그대로 먹고 있어요. 22만 먹어요. 그죠?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송 이제 좀 이따가 녹화 영상이 나오려나? 현재 벤토린이 이제 녹화를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스트림 인코더 사용이 아닌 채로 아마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따로 맞춰줬잖아요. 그때 아마 녹화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22를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스트림 인코더 사용으로 바꾼 채로 녹화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22를 먹어요. 비디오 엔진 로드가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설정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컴퓨터가 처리할 때 너 각각 설정해줬지. 값은 같지만은 각각 설정해준 거구나. 따로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두 번 인코딩 하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게 라고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정한 거랑 똑같이
이제 그대로 그 인코딩한 거를 그대로 가져갈 거지?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앞부분에서는 이거를 각각 설정을 해줬지만은 지금 제 말을 이제 믿으신다면 그대로 녹화에도 스트림 인코더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지금 이걸 확인하셨으면 그대로 이걸로 또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시고 테스트를 위해서 녹화만 하시다가 방송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아니다. 엑스스플릿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 엑스스플릿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엑스스플릿이랑은 다르게 두 개가 지금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엑스스플릿에서는 녹화 메뉴가 좀 또 다르게 있어요. 하나가 더. 그러니까 로컬 레코딩이라고 해가지고 로컬 녹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또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에 제가 방송 설정을 했잖아요. 제 벤토링 계정으로 방송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상태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메뉴에 들어가서 녹화 메뉴를 기능을 또 실행을 시키면은 비디오 인코드 비디오 엔진 로드가 22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녹화까지 또 따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44 또는 44 그 이상으로 비디오 엔진 로드가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코딩을 따로 한다라는 거예요. 화질이 서로 또 다르게. 자, 그게 아니라 저는 방송에 나가는 거를 지금 OBS처럼 스트림 인코더 사용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원 똑같이 먹으면서 방송에 나가는 화질이랑 똑같이 녹화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엑스스플릿 이 방송 설정에서 애당초 로컬 드라이브에 녹화 파일을 자동 저장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돼요. 그 아래에 있는 마이크와 오디오 개별 녹음 트랙 생성은 어떤 채널을 나눠둘 거냐, 마이크와 스피커 채널을 나눠서 저장을 할 거냐, 합쳐서 저장을 할 거냐 이 차이라서 이거는 약간 좀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체크 또는 체크를 안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이거를 체크를 해두시면 뭐냐면 이게 스트림 인코더 사용이랑 똑같은 옵션이에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죠. OBS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고 싶을 때 방송만 할 수 있고 녹화를 하고 싶을 때 녹화도 그대로 내가 시작하고 싶을 때만 녹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녹화를 정지하고 또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자르면서 녹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엑스스플릿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저장한 다음에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진짜 방송만 돼요. 그리고 여기 설정에서 이거를 체크해 두고 OK를 누른 다음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방송 시작과 동시에 녹화도 무조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녹화를 또 도중에 종료를 하고 싶으면 방송 자체를 종료를 해야지 녹화도 종료가 된다는 거. 방식은 똑같은데 뭔가 활용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얘는 무조건 방송 풀 영상이 녹화가 돼요. 얘는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녹화하고 싶은 부분만 녹화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현재 벤토린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미래의 벤토린은 돌아가겠습니다. 자, 되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아까 22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벌써 25로 올라가 있네요. 그래픽 자원은요 그때마다 먹는 그 자원이 다 달라요.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픽을 그 여유분을 잡을 때 그냥 단순히 90 정도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자, 한 80 정도로 잡아줘야지 왔다 갔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서론이 엄청 길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냐? 녹화를 시작하면 돼요. 자, 녹화 시작할게요. 녹화 시작을 할 때 그래픽 점유율 잘 보세요. 녹화 시작하면은 시작한 순간에 비디오 엔진 로드가 올라갑니다. 그죠? 비디오 엔진이 올라가고 메모리 컨트롤러 로드 이것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GPU 로드도 30%까지 지금 먹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만 했는데도 거의 30%를 먹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아까 그 고급 탭에서 컬러 스페이스라던가 이런 거를 따로 안 만졌으면은 한 20 정도 먹을 거예요. 20. 근데 저는 이제 화질을 뭐 중요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려준 건데, 자, 어떤 게임을 켰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게임의 성능을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당연하겠죠? 다들 배틀그라운드 하시잖아요. 배틀그라운드 방송하려고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스팀에서 저는 배틀그라운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잠시만, 나 이거 지금 엔비디아 프로파일 인스펙터에서 지금 설정이 지금 되어 있나? 먼저 확인부터 좀 할게요. 제한이 되어 있었네요. 빨리 이거 기본값으로 바꾸고 저장을 눌러둬야겠다. 자, 배틀그라운드 한번 켜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자, 켜볼게요. 그 다음에 캡처도 엑스스플릿에서 게임 캡처로 바꿔 놓겠습니다. 좀 이따가 OBS에 캡처된 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게임이 켜질 때 동안 음료수를 맛있다. 자, 게임 프레임은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이제 스팀에서 프레임 보이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프레임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게임을 실행을 시켰고 뭐 여러분 지금 화면이 지금 버벅거려 보일 텐데 저는 지금 이상이 없어요. 이게 엑스스플릿에서 바탕화면 캡처로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와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하려고 했지? 아, 맞아. OBS에서 자, 캡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캡처 되고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도 지금 동시에 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게임 화면을. 자, 이렇게 하니까 점유율이 안 보이죠? 자, 이제 점유율 보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화면에 점유율이 보이게끔 해야 돼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자, 게임이 실행이 되고 있고 OBS에도 캡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OBS에서 이걸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7000K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GPU 점유율을 보니까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98%. 그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게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00프레임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상도 뭐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그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제가 해상도를 줄여볼게요. 자, 해상도를 줄여볼게요. 창 모드에서 1600 곱하기 900으로 해볼게요. 지금 100프레임 나오고 있었죠? 자, 창 모드로 줄이니까 몇 나와요? 120, 130프레임 나와요. 지금 해상도 하나 줄였다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점유율을 보면은 아직도 98이에요. 왜요? 아까 100프레임 나오는 거에서 30프레임 증가했죠. 30%의 여유분이 원래 조금 더 여유가 생겼는데 그거를 프레임으로 그냥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유 공간 없이 필요한 부분 다 그냥 프레임에 다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100프레임 유지만 돼도 130프레임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130이에요. 이 30프레임을 줄여가지고 그 부분을 이 GPU 여유 공간으로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100% 먹고 있으니까 지금 녹화되고 있는 화면 있죠. OBS에서 녹화되고 있는 화면에서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버벅거리고 있을 거예요. 버벅거리면서 녹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이제 프레임을 제한을 시킴으로써 이 그래픽 자원을 여유분이 생기게끔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게임을 실행했잖아요. 일단 내가 플레이할 최대값의 옵션을 맞춰줘요. 먼저. 자, 저는 지금 창모드로 해놨지만 다시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려고요. 왜냐? 불편하거든요. 나 보조 모니터 쓰니까 굳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창모드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모드로 해주고 창모드래. 전체 창으로 바꿔줄게. 전체 창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00프레임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옵션을 완전히 울트라로 하고 싶어. 울트라 잡아줬어요. 적용. 우와, 이렇게 전체 울트라를 잡으니까 지금 프레임이 47프레임 나와요. 제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난 방송을 60프레임으로 할 건데 어떻게 게임에서 60프레임이 안 나오면 뭔 의미가 있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옵션을 조정을 해줍니다. 안티엘리어싱 울트라 국민 옵션으로 바꿔줄게요. 안티엘리어싱 울트라 포스트 프로세싱 매우 낮음, 그림자 매우 낮음, 텍스처 울트라 그대로, 그 다음에 효과를 매우 낮음, 그 다음에 식생을 매우 낮음, 시야 거리 울트라로 잡아주고 싶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민 옵션이잖아요. 필요한 것만 울트라 해놓고 나머지 다 매우 낮음 해놓는 거. 이거를 해놓고 적용을 딱 눌러주니까 이제 프레임이 다시 95에서 100프레임이 나와요. 그죠? 95에서 100프레임이 나와요. 자, 나는 이 상태로 이제 게임을 할 거야. 그죠? 이 상태로 게임을 할 거예요. 지금 100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전에 보통 대기 화면에서 나온 프레임이 게임 안에서도 평균 프레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외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평균값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100프레임이 나오면은 게임 안에서 어떤 잔디를 들어가거나 어두컴컴한 데를 들어가는 경우에 살짝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건을 딱 걸어줘요. 나는 방송을 60으로 할 거니까 일단 게임 프레임이 60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나는 60 정도만 돼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 하면은 한 70, 65에서 70 정도 제한을 걸어주면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차피 100이 나오니까 최대한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지금 100프레임이 나오니까 보통 이제 저는 한 5프레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프레임 나오니까 한 대충 95라고 생각을 하고 90을 맞춰줘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이게 그래픽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0프레임에서 80프레임으로도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60만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100에서 한 여유롭게 저는 20프레임 빼줄게요. 80프레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80프레임. 자, 여기서 20 정도 낮춰볼게요. 게임을 일단 꺼야겠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보여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프레임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엔비디아 제어판에서는 수직 동기화라는 옵션 말고는 프레임을 줄여줄 만한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수직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모니터에 따라서 그 격차가 심해져요. 60Hz를 쓰는 사람들은 수직 동기화를 걸었을 때 60으로 최대값이 정해지고요. 144는 144, 120짜리는 120,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프레임 제한이 걸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엔비디아 프로파일 인스펙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줄게요. 근데 이 프로그램 그러면 여기서 실행시키면 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 그 파일 크기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382KB 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제어판의 그 3D 설정 있죠. 거기에 정말 수백 가지의 숨겨진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제어판에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숨겨진 애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애들 중에서 프레임 제한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틀그라운드의 프레임을 제한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 실수하지 마세요. 자, 처음에 딱 실행을 했을 때 2번에 프레임 레이트 리미터가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의 프레임이 제한이 돼요. 우리가 지금 제한을 할 거는 뭐예요? 배틀그라운드의 프레임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검색창에다가 플레이어를 검색을 해요. 물론 플레이하는 지금 게임마다 이름이 다르겠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임이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예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검색을 타이핑만 하면은 아래 자동 검색이 됩니다. 아니면은 요 옆에 있는 거 눌러서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골라줄게요. 골라주면은 이 초록색 부분에 그 게임 파일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 리미터, 이거 하나만 우리는 이제 만지면 돼요. 이거를 저 아까 몇으로 내린다고 했어요? 80으로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쭉 내려요. 80이 있을 거예요. 여기 80 있네. 자, 80으로 낮춰줄게요.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 나는 그냥 100프레임은 그냥 게임이나 할래. 어떻게 원상태로 돌리지? 자, 여기 오른쪽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원상복구 해주는 거거든요. 기본값으로. 자, 이걸 눌러주면은 다시 오프로 바뀌고, 여기서 어플라이 체인지스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원상 복귀가 된 거예요. 기본값으로.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제한을 걸 거니까 여기서 80을 다시 걸어줄게요. 80 걸고 적용. 그 다음에 이건 끄셔도 돼요. 지금 엔비디아 3D 제어판에 안 보이는 옵션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게임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도 음료수 한 모금. 제가 게임이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행이 느려요. 자, OBS에도 캡처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OBS에 게임이 캡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게임 캡처로 넘어갈게요. 부드럽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부드럽게 보이죠? 자, 프레임이 80으로 제한이 됐고, 지금 GPU 로드 몇이에요? 91, 93이에요.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75로 줄여줄게요. 아시겠죠? 게임을 다시 끕니다. 90은 뭔가 조금 후달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는 그냥
좀 화끈하게 60이든 70이든 상관없으니까 70이든 80이든 상관없으니까 70 잡아줄게요. 70 잡고 적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을 다시 실행합니다. 자, OBS에 캡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게임 캡처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하기. 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연결되었대요. 자, 게임 프레임이 지금 70으로 고정이 됐고요. 자, GPU 사용률 87, 85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면 딱 적당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게임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거는 잠깐만 할 거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테스트 한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한을 안 걸었을 때 녹화된 동영상과 제한을 걸었을 때 녹화된 동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이거는 잠깐만 봐드릴 거예요. 이제 GPU 로드율을 잘 보세요. 벌써 영상 용량이 엄청 올라가 있어. 2기가, 3기가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작섬 쪽에서 프레임도 70 프레임으로 잘 나가고 있고, GPU 로드가 한 90이 안 넘어가면 돼요. 내가 지금 볼 때 90이 조금 넘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가끔가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80 몇에서 고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줘도 돼요. 이 정도만 되면은 사실 여기 지금 찍히는 프레임보다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픽 로드 되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계속 뭐 90 초반대죠? 이런 곳에서는, 그죠? 자, 이제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어디에서 제일 그래픽 점유율이 많이 나오냐면 이 풀숲 우거진 곳 있죠? 막 이렇게 풀 찰랑찰랑 하는 곳, 막 이렇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이렇게 그 찰랑찰랑 하는 곳이랑 그림자가 그윽한 곳 있죠? 건물 안쪽에 그 어두운 곳이라던가 그런 쪽이 굉장히 그 그래픽 자원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그러니까 정말 막 그래픽이 좋은 차 하나 서 있는 것보다 어떤 그 잔디들, 그 잔디 하나하나가 오브젝트예요. 물건이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이런 뭐 나무가 우거진 곳,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나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한 이제 풀이 찰랑찰랑거리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면은 그래픽이 많이 올라가요, 점유율이. 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가게 되면요, 자, 빛도 이렇게 나오고 그림자도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곳. 그래서 봐봐, 지금 98까지 올라갔어요. 95, 97. 자, 97, 90. 왜? 지금 제가 한 80 정도, 80대 정도로 맞춰주니까 적어도 이제 100을 찍지는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그래픽 카드가 너무 힘들어서 100을 한 번씩 찍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평균 값으로 잡으면은 엔간에서는 60프레임을 그대로 방송이 나갑니다. 껄끄럼 없이 잘 나가요. 자, 이런 풀숲 가니까 아까 막 80몇 먹던 게 지금 벌써 한 97, 98까지도 올라가고 그러죠. 자, 그림자까지 더해지니까 더해질 거예요. 예.
97.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전한 거죠. 이 정도면은. 자, 위에는 이제 프레임은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프레임은 있잖아요. 그 프레임이 내가 분명 뭐 60이든 70이든 정해놨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최적화의 문제로 이게 프레임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프레임이 낮게 나온다는 게 내가 이제 그래픽 카드가 100이 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프레임이 아니라 그래픽의 점유율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윈도우즈 10이면은 작업 관리 쪽에서 3D 그 점유율을 보시면 되고, 윈도우즈 7 사용하시는 분들은 GPU Z에서 이렇게 그래픽 로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GPU 로드를. 근데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해보니까 한 70프레임 딱 잡아두니까 이 배틀그라운드는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게임까지 종료를 깔끔하게 해주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라서 멘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PC방이라든지 일반적인 가정집 PC에서 어떠한 게임 방송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그 화면이 버벅이지 않게 방송이 나가게 하는 그 설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영상이라던가 뭐 세 번째 영상 이런 거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버벅거린다는 현상이 도대체 뭐야?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드럽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만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하셨다면 방송 문제없이 가능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배우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